안녕하십니까,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셨죠.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전유진 글씨 심리학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전유진 씨가 상당히 글씨를 많이 공개를 했어요. 이 공개한 글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글씨 전문가로서 글씨를 보니까요, 우리가 글씨를,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그리고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많이 보는데 글씨와 성격이 이게 많이 드러납니다. 요즘은 특히 손글씨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 타이핑만 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심리나 자기 성격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MBTI로 보면 ESFP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유진 씨는요. 그래서 이런 ESFP 같은 경우에는 사교적인 유형이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BTI로 좀 보면 우리가 ESFP지만 특히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2번 유형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3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본인이 자기 성취지향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 씨가 갖고 있는 장점은 특히 감정선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선을 많이 활용할수록 훨씬 더 가수로서, 트롯 가수로서 훨씬 더 이제 많이 알려질 거고, 트롯을 넘어서도 사실 다른 장르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씨, 특히 지금 이제 사인을 보면 이 사인의 전하고 유진이라고 쓰면서 이 진에다가 하트를 이렇게 그려요. 이 하트를 되게 중요시하고 이 사교적인 거나 필링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MBTI에서도 필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애니어그램에서도 이런 분들은 우리가 머리형, 그리고 가슴형, 장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장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글씨 안에도 장형인 사람들은 글씨가 조금 힘을 많이 주고요. 그러나 이 전유진 씨는요, 가슴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슴형들은 필링을 많이 쓰고요. 이 글씨 자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유연하면서 둥글둥글해요. 그리고 글씨 자체를 좀 귀엽게 쓴다. 그래서 귀여운 글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둥글둥글한 글씨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 U자를 쓸 때 옛날 글씨는요, 이 U자를 되게 작게 썼어요. 근데 최근에 유씨는 U자를 되게 크게 쓰고 그 안에다가 이 어떤 웃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자신감이 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유진 씨가 점점점 자신감을 잘 발휘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속도가, 이 자신감을 많이 붙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거를 겸손하게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하다. 그동안에 잘 해왔듯이 좀 더 글씨를 쓸 때도 좀 빨리 쓰려는 성향이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천천히 쓰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호흡을 좀 더 하면서 글씨를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이 감정형들은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감정이 막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 엄청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선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유진 씨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늘이라고 했을 때, 리을을 쓸 때도 리을의 각이 이렇게 지지 않고 각을 마치 이렇게 만드는 부분을 아주 잘 표시했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하트로 또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이 2번 형들이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씨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도 이 틸드식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 느낌표까지 쓰고 전유진입니다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이 글씨를 보면요. 우선 이런 사람이 사실은 감정형이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좀 약하기가 쉬운데 글씨 안에서는요. 책임감이 되게 드러납니다. 이 자간이 촘촘하면서요. 그리고 글씨가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부드럽게 쓰고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심리를 갖고 있다라는 게 글씨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씨가 이 필링이 높으신 분들은요, 좀 빨리 쓴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씨가 좀 더 너무 힘을 주고 쓸 수 있는데 좀 부드럽게 쓰는 측면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 글씨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글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간을 아주 일정하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행간이 있습니다. 이 행간은 남들과의 거리인데 전효진 씨는 이 남들과의 거리를 아주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넘지 않으면서 선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전효진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글씨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너무 격하거나 감정이 너무 사람들에게 집착하거나 이러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옹기종기 이렇게 이쁘게 글씨를 전효진 씨가 잘 쓰고 있다. 이 전효진 씨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글씨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 전효진 씨의 생애 자기에 대한 서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0일 날 태어난 우리 전효진 씨는 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모가 그 팬카파에 유진 가이드에게 밝히기는 전효진의 키는 165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2년간 키가 더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2년간 더 크면서 키가 지금은 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키가 어느 정도 지금 65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현재 가족은 친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정창근 씨가 있는데 정창근 씨는 1972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1972년생이요. 우리나라에 71년생이 제일 많아요. 1971년생이. 72년생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때 인구 분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꾸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1972년생이 많아요. 72년생 중에는 서태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는 김진숙 씨고요. 여동생은 전유빈 씨가 있어요. 이렇게 2대가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유진 씨는요, 1919년에 포항 해변 전국가요제에 중학교 1학년 때 출전 대상을 받으면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 트롯에서 이 송가인의 노래를 듣고 이 송가인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차츰 눈에 띄면서 송가인을 능가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안 전유진은 트롯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가수 우리 장윤정 씨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부르는 모습을 보면요. 장윤정 씨하고 상당히 외모도 비슷하고요. 이 톤도 비슷하지 않는가. 자기가 그만큼
롤 모델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전국가요제, 이 포항해변 전국가요제에서 이 중학교 전유지를 발굴해낼 때까지 심사위원들의 이 안목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때만 해도 권위주의가 많았던 심사위원들이 중학교 꼬마를 대상을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아주 이때 사실은 발굴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전유진 씨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요제 상금이 무려 이 700만 원이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임플란트를 썼다고 하는 이 효녀가 바로 우리 전유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갖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걸 다 묻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선뜻 이 금액을 쓴다는 것이 사실 어린 나이에는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전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민요하고 그 다음에 댄스 동아리에서 이 댄스를 잠깐 배운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노래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노래는 부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노래의 음정이나 박자 모든 것을 개인으로 스스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군요. 그만큼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KBS 아침마당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트로트 특집편으로 출연하면서 이때 MC였던 장윤정 씨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게 멘토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편의 중계에서 출연하면서 이때 여러분들 헐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전효진 씨의 이 보이스에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가창력이다. 그리고 저음의 이 중저음의 보이스, 높은 고음, 강력한 이 바이브레이션이 강점인 전효진이 결국에 뜨게 된 계기도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가 이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나 그 엄마의 감정에 북붙여 눈물을 흘리는 전효진을 노래 부를 때 시너지 효과로 시청자들이 더 많이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 방송을 통해서 이 승승장구하던 전효진은 이제 미스터 트롯 2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이 이름도 알려진 상황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첫 곡부터 이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고 16강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엄청나게 팬들과 이 쇼크를 맞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인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인 전유진 씨는 이 인스타를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하고 팬들을 위로할 정도로 아주 정말 이 필링적인 어떤 성숙함을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홍보대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밤은 좋아요도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MBN에 이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을 만들게 되죠. 거기서 또 그것들이 나중에 발판이 되면서 서예진 PD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기본의 1등으로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효진 씨는 정말 가창력도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성장하는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게 남들 많이 도와주고 감정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내가 도와준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업앤다운이 심해지다 보면 이 감정의 질투가 생기고 또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또 시기하거나 질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렸듯이 글씨를 쓰면서도 조금씩 이 빨리 쓰기보다는 천천히 쓰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글씨를 좀 더 이게 너무 둥글둥글 하면서 이쁘게 귀엽게만 쓰려고 하시는데 조금 성숙된 글씨를 보여줄수록 훨씬 더 이 미래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강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약점을 신경 쓰면서 그거를 줄여 나갈수록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유진 씨의 이 글씨 심리학을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시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성원이 저희 그 채널이 지탱하는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